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트루윈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 무상증자 일정 살펴보고요. 재무제표 실적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루윈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4월 6일 수요일이죠. 시간외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주 배정 기준일 4월 8일이고 하루 전날 7일은 권리락일이죠. 또 하루 전날 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7일부터 매수하시면 무상증자를 받지 못합니다. 트루인 권리락일이죠. 4월 7일 목요일 주가 하락일 기준 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는데요. 4월 7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 주가로 하락하여 조정된 거래로 지금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하게 될 테고요. 사실 진정한 의미의 마이너스는 아니죠. 신주를 받게 되는 만큼 그것이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면 보상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잡히지만 실질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공짜는 아니죠. 그만큼 주가가 하락한 만큼 주식을 더 많이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이 사실 무색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싸 조정되면 갑자기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를 권리락 효과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 착시 같은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락 당일 이제 간단하게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기준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트루인 무상증자 기준 주가 간단 계산을 해보면 만약 4월 6일 권리부 종가죠. 종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업이 현재 무상증자 한 주당 배정 주식수 1주죠.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따라서 10,000원 나누기 2 하면 5,000원이 됩니다. 4월 7일 권리락일부터는 5,000원으로 기준 주가가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되는 것이죠. 만약 4월 6일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식이고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참고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거니까요. 권리락일부터 주식을 매도해도 무상증자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주를 받기 전까지 어느 정도 기간 갭이 있죠. 이 사이에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새로 받게 되는 주식의 이제 수익률을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요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서 엑셀로 수익률 계산하는 영상을 담았으니까요. 또한 일정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권리락 또는 무상증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주식 신주는 5월 3일 자동으로 입고가 되고요. 보유하신 계좌에 영영실을 기점으로 들어옵니다. 새롭게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고 세금 수수료 일부 제외하고 이렇게 받게 되고요. 또한 이제 지금 트루인 21년 실적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매출액은 396억 원 기록했고요. YY 5.2% 증가했습니다. 3, 4년도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 확인했죠. 영업이익 64억 원 기록했고요. 2019년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2020, 2021년 점차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지금 지난 사업년도 대비 YY 394% 증가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64억 원 기록했고요.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이 패턴과 비교해 보시면 극명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와는 반대로 당기순이익만 지금 2021년 급격하게 하락하며 적자폭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서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기타 비용 마이너스 62억 원 잡힌 부분, 또한 이제 금융원가라고 하는 금융비용 마이너스 72억 원 잡힌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이제 지분법 손익이죠. 마이너스 57억 원 잡힌 부분, 요 세 가지 원인으로 결국 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억 원, 당기순손실로 잡히게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비용이죠.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관심 갖고 보셔야 될 항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29억 원하고
손해배상금 32억 원이 있죠. 일단 기타의 대손 충당금 내용 보시면 대손 상각비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 보시게 되면 기타 금융자산의 이제 손실 충당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타 금융자산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세부 내역 또 한번 찾아보면 미수금과 이제 뭐 대여금 뭐 이렇게 좀 있네요. 결국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실 충당금의 성격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뭐 일단 주요 항목들은 이렇고요. 일부 더 있긴 한데 굳이 찾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음은 손실 보상금 내용입니다. 예, 손해배상금 보시는 것처럼 LG 이노텍과의 소송 관련인데요. 뭐 일단 1심은 패소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뭐 항소하긴 했지만 뭐 재판 결과야 뭐 더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소송 충당 부채로 이렇게 인식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용 센서를 공동 개발하는 목적으로 뭐 이렇게 LG이노텍과 뭐 계약을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다음은 이제 금융비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부 내용 보시면 금융자산 당기손익이죠. 평가 손실 9억 원 있고 처분 손실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이자 비용이 53억 원으로 이렇게 지난 사업연도 대비 크게 늘어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뭐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금융자산, 이 당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손익으로만 본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친 부분이죠. 뭐 사실 이 평가 손실, 처분 손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이 이자 비용, 53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제 금융비용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일단 기업의 이제 금융자산이죠. 당기손익 포함되는 금융자산, 뭐 지금 유동 135억 원, 비유동 25억 원, 총 16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보시는 데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증권 일부 있고 110억 원 정도 있고요. 113억 원 있네요. 그다음에 주식 채권 등에 이제 투자를 했고, 뭐 취득 금액 대비해서 공정 가치가 뭐 미비하게 상승했죠. 뭐 일부 수익이 잡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결국 이제 금융 비용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의 상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인 부채 현황 이제 살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3, 4업년도 꾸준히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요. 결국 이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대신 이제 장기 차입금이 줄었고 뭐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늘긴 했지만 결국 이제 뭐 장단기 차입금의 이제 마진도 있겠지만 장단기 차입금의 차이가 좀 제법 나죠. 따라서 단기 차입금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는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단기 차입금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뭐 금융권에서 빌린 일반 차입이죠. 일반 대출 뭐 일부 있고 전환사채 152억 원, 신주인수권 부사채 114억 원 이렇게 또 잡힌 부분이 있네요. 메자닌 증권이 좀 있습니다. 뭐 세부 내역들 살펴보면요. 일단은 12회, 14회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미상환 사채로 보시게 되면 일부 지금 전환권 행사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 조정해서 확인해 보면 전환 가는 주식수 이렇게 보이시는 거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주이수권 부사채 미행사 주식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125만 2,228주 정도 이렇게 있네요. 다음은 이제 지분법 손익이 마이너스 57억 원 잡힌 부분이 있었죠. 지분법 손익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관계기업에 투자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이 보유한 이제 지분만큼 손익을 이제 상계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한 관계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결국 마이너스로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뭐 흑자로 뭐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부분 장부상 실적이죠.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은 이제 뭐 이자 비용 뭐 정도만 있었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3, 4년도 중에 지금 올해 21년이죠. 118억 원 흑자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1년 기업의 실적은 나름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연도부터 이어져 오던 실적 부진이 뭐 결국에는 이번 연도 뭐 21년이죠. 뭐 차입금을 늘려 결국 12BW를 늘렸죠.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투자한 금융자산, 뭐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관계기업들의 성과가 결국에는 좀 부진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당기순이익 실적이 조금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깊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트루인 기업 최근 실적 한번 살펴봤고요. 기업의 이제 최근 공시 무상증자 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